네, 돈봉투 만찬 사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면직 2명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는데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징계 중에서도 이제 해임이 이제 가장 중한 처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직이니까 뭐 중징계 중에서도 뭐 상당히 센 징계 처분을 권고를 한 겁니다. 뭐 최종 결정은 아니고 네.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권고를 하면은 네. 다시 이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네. 대체로는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면직이 되면은 뭐 연금 등에는 뭐 영향이 없는데 향후 이제 변호사 개업할 때 뭐 2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가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죠. 검사 옷을 벗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임이 제일 무겁고 해임 다음에 면직입니다. 그다음 면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탄핵되지 않으면은 파면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검사는 자 해임 그다음 면직 그다음 그 밑에가 정직이고요. 정직 그다음에 감봉 그렇습니다. 감봉 또 견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면직 검사 옷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 자 어떤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의뢰했으니까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는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만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위 그 김영란법 이제 청탁금지법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은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뭐 금품을 뭐 제공하거나 뭐 이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지금 보니까 형사 검찰과장하고 형사기획과장에게 이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그다음에 1인당 식사비가 9만 5천 원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총 1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형사적으로 수사 의뢰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그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안태근 국장은 지금 김영란법 위반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김영란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 격려, 포상금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 네. 이거는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관이 아니지만 물론 뭐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감찰관실에서는 해석을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 기관이니까 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 수사 지원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격려를 한 거다 이렇기 네.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원래 그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고 법무부 검찰국이라는 곳이 특히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탁 부분도 관련이 그것도 혐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지금 모이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한 뭐 액수,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네. 그런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걸로는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어렵다고 본 판단을 겁니다. 내리고 예, 예. 다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위반했으니까 이건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태근 검찰국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지급한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검사로서 이거 품위를 손상했다. 예, 뭐 이걸로 면직을 한 거고요. 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제공한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예.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수사 의뢰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4월 21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그러니까 전부 10명이 모여서 만찬을 했었던 거죠. 그 그렇습니다. 경위를 좀 다시 한번 잊어버렸으니까. 예, 그날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뭐 총 마무리하고 네. 이제 뭐 나흘 후에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죠, 오전에. 네, 네. 그래서 뭐 다 오랜 기간 뭐 수사를 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뭐 고생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배가 후배한테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간에 이제 전화 연락이 있었고 또 뭐 나올 때 혼자만 뭐 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고한 뭐 과장들이든
뭐 이쪽 중앙지검에서는 뭐 차장과 부장들에서 같이 한번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같이 10명이 만나게 된 거죠. 네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까 9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거기서 돈 봉투를 그러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00만 원짜리 봉투를 두 명한테 줬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100만 원 또는 70만 원짜리 봉투를 돌렸고 네. 그러다가 이분은 뭐 끝나고 즉시 돌려줬고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과장하고 형사기획과장이 네. 100만 원씩을 그 받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은 네.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한 명한테 줬다는 거죠. 네. 이건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그 부장이 이제 다음날 출근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반환했다. 예.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뭐 이른바 검찰의 빅3다 또는 뭐 빅4다 하는 자리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요,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를 지냈던 사람들을 모두 면직 그러니까 검사 옷을 벗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더 속도를 내겠다, 더 동력을 받겠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있고 지금 뭐 감찰 반의 저런 결과는 뭐 어느 정도 뭐 수긍이 됩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뇌물죄 부분도 그렇고요, 횡령 부분도 과연 특수활동비를 지금 이 한 건에 국한하지 말고 뭐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또는 뭐 중앙지검장이 재직했던 기간 이 기간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액수도 많고 그러면 이거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검찰이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비난이 들끓을 경우에 뭐 추가적인 감찰 내지 뭐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또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발표에서 그 돈 봉투들이 전부 양쪽 다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용처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 제기와 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지금 문 대통령님께서도 특수활동비 전면적으로 청와대 부분도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이게 지금 법무부와 검찰 문제가 아니고 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게 지금 전 부처에 예. 이게 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분은 뭐 송환종 회장 사건에서 뭐 변명을 하다가 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내가 집에 가져다 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한 횡령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게 본래 정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 등 어떤 기밀을 요하는 국가 활동에 쓰인 것이 아니라 네. 어느 뭐 다른 기관 방문하는데 뭐 밥 먹고 하물며 또 뭐 심지어는 뭐 선물 같은 거 사가는데도 이걸 쓴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뭐 집으로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법무 검찰뿐만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 혹시 특수활동비 안 써보셨습니까? 저도 써봤습니다. 저도 써봤고 당시에는 이게 뭐 저는 뭐 예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경우에는 매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월급 날인 20일 날 과거에는 현금으로 주는 돈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중 뭐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1일 날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네.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였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거를 뭐 그동안에는 검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들이 뭐 어차피 검사라는 게 뭐 수사활동도 하고 수사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경찰관도 파견받고 하는데 사실 밥 먹을 돈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인 월급으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특히 이제 2013년도에 이동읍 헌법재판관이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활동입니다.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받아 썼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난 이후에는 검찰에서도 특수활동비는 이건 엄격하게 영수증을 첨부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일선 부장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부장검사들한테도 이제 그런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에서 열심히 수사한 검사한테 뭐 경력금조로 뭐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된다. 지금 엄격하게 영수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물론 뭐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걸로 또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서 쓰면은 그런 투명성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든 예를 들어 뭐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국정원은 좀 특수성이 있다 치고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도 이제 정보원을 활용할 수도 검찰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그러면은 있다. 그런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그런 정보원한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대로 정보 활동에 노출되는 거죠. 예. 자, 그 뭐 과거 정부죠. 이 전 정부의 검찰의 핵심 요직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그렇습니다. 발령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 당시 검찰국장, 지금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발령이 났고 좌천성 발령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면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정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도 2년간은 할 수 없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절차만 하나 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동안 합동 감찰반 22명이 감찰은 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를 거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감찰위원회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네. 이번 뭐 징계 최종 뭐 징계 수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감찰위원회 위원은 뭐 과반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는 1명, 그다음에 이제 9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감찰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직 이런 권고 의견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은 지금 뭐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금노 장관 대행이 뭐 주재를 하겠습니다만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처벌 일단 대상인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량은 지금 뭐 액수가 적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네. 추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말 전부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도 횡령 전체 액수를 뭐 만약에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다면은 네. 뭐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장에서 뭐 다른 상황이 있나요? 지금 그 화면이 있나요? 네. 그 유섬나 씨, 그 유병헌 세무그룹 전 회장의 장녀가 오늘 귀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원래 3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정유라 씨 아들도 함께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 비행기가 조금 전 도착했고 아직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발표 해설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강려원 앵커가 국내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